내가 이 나이에 커피 내리게 될 줄은 몰랐지. 편의점 커피 머신 앞에서 쉴 새 없이 컵을 채우는 64세 최 씨는 은퇴 후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평온할 거라고 믿었다. 공무원으로 30년 가까이 일했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온다고 하니 그래도 내 인생 후반은 괜찮겠지 싶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달랐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갔고 고정 지출은 은퇴 전보다 줄지 않았다. 결국 한 번만 해보자며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1년이 넘었다.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 않다. 은퇴하면 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히 믿었다가 일상에 치이며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60대들이 부쩍 늘고 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 연금, 그거 하나만으로 은퇴 이후에 2030년을 버티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60대들의 리얼한 삶, 그리고 그들이 왜 다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나눠보자. 본문 연금만으로 부족한 은퇴 후 삶, 왜 이렇게 됐을까? 1. 연금은 기본 생계일 뿐, 삶의 여유까지는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을 내 노후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받아보면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의 연금이 생활비로는 빠듯하다는 걸 금세 느끼게 된다. 고정비는 여전하다. 관리비, 통신비, 식비, 자녀 지원금, 보험료 여기에 병원비가 갑자기 발생하기라도 하면 그 달은 마이너스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존은 도와주지만 여유 있는 삶이나 여행, 문화생활까지는 결코 책임져주지 않는다. 2. 60대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지속 중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경력은 퇴직과 함께 단절되며 새로운 기술은 배우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편의점, 경비, 청소, 배달로 좁혀진다. 이건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과 자존감, 그리고 은퇴 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3. 막상 닥쳐야 깨닫는 은퇴 준비의 허술함.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는데 뭘 더 준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지출은 줄지 않고 예상치 못한 비용은 터지고 자산은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 35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일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 편의점이나 경비직 등 비교적 문턱이 낮은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다.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공무원 퇴직 후 연금만 믿었다가 커피 머신 앞에 서게 됐어요. 64세 박모 씨는 30년간 구청에서 일한 공무원이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올 예정이었기에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내랑 둘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게 생각보다 빠듯하더라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생활비 보태려고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냥 사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사례 연금으로 월세 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경기도에 사는 62세 정 씨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다. 이후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론 월세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한 달에 120만 원 나오는데 월세가 70만 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파트 단지 내 미화원 일이다. 남들은 왜 일하냐고 묻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직도 일주일에 2번은 파스 붙이고 잡니다. 사례 전 재산을 연금형으로 돌렸는데 예비비가 없었어요. 은행원 출신 이모 씨 65는 퇴직 후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3개의 연금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월 지급형으로 바꾸다 보니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 행사 비용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도와주려 했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씨는 카페에서 주 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이 나이에 커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루 일하면 10,000원이라도 손에 쥐는 게 감사합니다. 결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준비는 다층적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갖지만 현실은 그 기대를 무너뜨리기 십상이다. 은퇴 후의 삶은 최소 20년에서 30년을 바라봐야 하며 그 시간 동안의 경제력, 건강, 정서, 인간관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다. 작은 사업, 재택 가능한 일, 온라인 수익 루트, 기술 배움,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좋다. 정년퇴직 전에 미리 한두 개의 수익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면 은퇴 후에도 일이 고통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다. 선생님, 저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연금 있으면 괜찮다고들 하잖아요. 은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 경비원이나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0대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같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은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몰랐던 현실일 뿐이에요. 오늘은 그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앞으로의 은퇴 준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실전적인 시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금은 고정 수입일 뿐, 물가와 인생 변수는 따로 움직입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면 노후 준비 끝이라는 오해예요. 물론 연금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고령화로 인해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금 하나만으로 2030년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0만 원 정도 되는 분들, 여기에 개인연금 40만 원을 더 받아도 총 120만 원이에요. 이 금액으로 수도권에서 월세 또는 전세 살면서 식비, 의료, 비교통, 비자녀 지원까지 감당하기는 어렵죠. 더구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 행사, 명절 비용 같은 비정기 지출이 터지면 여유자금이 없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연금은 기본 생계비의 일부일 뿐 절대 전부가 될 수 없다. 커피 내리는 60대는 실패자가 아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커피 내리는 60대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아직은 싸늘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를 잘못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은퇴 시점이 빨라졌을 뿐 노동이 끝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노동의 질이에요. 불안정한 시간제 알바, 반복적이고 체력 소모가 큰 일만이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현실이 문제지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잡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건 자립이고 생존이고 도전입니다. 실패자도 아니고 안쓰러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방황과 시행착오를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전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핵심은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은퇴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소규모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자.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강의, 중고거래, 재택 아르바이트 등 주 1회라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두세요. 중요한 건 금액보다도 익숙함입니다. 퇴직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미리 경험해보자. 그 나이에 그런 일에? 라는 시선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 한 달만 해봐도 체력 소모, 시간 활용, 수입 수준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어요. 월세 수입, 배당 수익 등 자산 수익 구조 설계. 자산이 있다면 일부를 수익형으로 바꿔보세요. 상가, 원룸, 소형 오피스텔 등에서 나오는 월세는 큰 힘이 됩니다. 주식 배당도 매달 혹은 분기마다 보너스처럼 쏠쏠하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자. 은퇴 후에는 하고 싶은 일보다 몸이 허락하는 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중요. 자존심보다는 생존력. 일이란 결국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동력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은퇴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제 그만 쉬자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 은퇴는 삶의 이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 전제하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나는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것. 이게 요즘 은퇴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무리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사라진다. 은퇴 후 편의점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세상. 저는 그게 오히려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은퇴 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선택권을 넓혀주는 준비입니다. 돈만이 답이 아닙니다. 체력도 기술도 인간관계도 자산입니다. 그 자산들을 퇴직 전에 하나씩 쌓아가야 은퇴 후 삶이 생존이 아닌 자립의 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끝맺는 말 나도 저렇게 될까가 아니라 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나로 바꿔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50대라면 나중에 편의점 알바할지도 몰라라는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말마다 블로그 글 한 편 써보는 것, 동네 커뮤니티에서 일손 돕는 것, 퇴근 후 재무 공부하는 것. 작은 습관이 결국 60대에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단,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래요. 이게 오늘 칼럼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커피 내리는 60대가 아닌 여유롭게 커피 마시는 60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당장 행동하느냐에 달렸습니다.